옛날 조선시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금 장수는 나이 30이 조금 넘은 송노란 이름의 노총각이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날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오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소금 장수가 딱 자기 성정에 들어맞아 일정한 거처 없이 온 고을을 돌아다니며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소금 장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노는 타고난 성품이 느긋한 데다 넉살까지 좋아가는 곳마다 수완을 발휘해서 소금을 남기지 않고 팔았는데 송노는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음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이들에게는 늘 넉넉히 소금을 담아 팔았습니다. 어유 총각이 인심도 좋으셔? 지난번에 왔던 소금 장수는 얼마나 짠지 소금 한 톨까지 재서 주더니 이 총각은 아주 인심이 흘러넘치네? 드릴 수 있을 때 듬뿍 드려야지요. 소금이야 넉넉히 있으니 가져가셔서 맛있는 김치도 담그시고 식구들 반찬에도 아끼지 말고 팍팍 넣으셔요. 총각 다 팔았으면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요. 이렇게 인심 좋은 총각을 만났는데 그냥 보내서야 쓰나. 내 밥 한 상 내올 테니 우리 집에 갑시다. 좋지요. 기왕이면 탁주도 한 동이 내주시면 더 감사히 먹지요.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일단 가자고요. 탁주든 밥이든 오늘 넉넉히 내드릴 테니까. 송노가 인정을 담아 소금을 파는 덕에 그가 어느 고을을 가던 늘 환대를 받았으며 메고 간 소금까지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팔았지만 워낙 사람들에게 많이 퍼준 탓에 정작 그에게 돌아오는 이문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송노를 보며 소금 상인들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면박을 주고는 했습니다. 이봐, 송로 자고로 상인이라면 어떻게든 이문을 남길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막 퍼줘서야 자네는 뭘 먹고 살려는 거야? 제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지요. 야박하게 소금을 재서주면 제 마음이 영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자네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제는 집도 없고 어디 참한 처자랑 살림도 차려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떠돌아다니며 차니스를 맞고 생활할 셈이야? 정신을 좀 차리라고. 아이고 제 처지의 살림을 차린다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가요? 저는 그냥 이대로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한테 넉넉히 소금을 파는 게 제일 만족스럽네요. 송노의 느긋한 넉살에 소금 상인도 더는 뭐라 말 못하고 그저 혀를 끌끌 찰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렇게 말한 송노도 마음 한켠이 시려울 때도 있었으니 남의 집 잔치에 소금을 팔러 갔을 때 이제 막 혼례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를 볼 때면 그들이 부러워 자신의 처지가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 송노가 길을 가다 목이 말라 개울가에 이르렀는데 한 처자가 물을 걷다 그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서방님. 뭐라고요? 처녀가 하는 말에 송노가 어안이 벙벙해 있자 그녀가 그에게 가까이 오더니 그의 손을 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녀가 송노에게 서방님이라 말하며 다짜고짜 그의 품에 안겨오려 하자 송노가 놀라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이보시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서방이 아니오. 내가 보기에는 좀 돼 보여도 이래봬도 수총각이오. 사람 잘못 보았소. 송노가 기겁하며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처녀가 그의 품에 찰싹 달라붙어 아무리 해도 떨어지려 들지 않았습니다. 처자 일단 이 손 좀 놓고 말하시오. 나는 되게 서방이 아니니 진정하고 날 자세히 한번 보라고요. 싫어요. 서방님 2번 다시 안 떨어질 거예요. 또 놔줬다간 절 두고 떠나시려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어딜 가시든 이번에는 꼭 붙어서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절 두고 떠나지 마셔요. 이보시오, 처자 난 댁에 서방이 아니라니까 자꾸 왜 이러시오? 두 사람이 희한하게 얽혀서 한참을 옥신각신하다. 송노가 먼저 지쳐 처녀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달랬습니다. 알겠소. 내 절대 처자 곁에서 안 떨어질 테니 당신 집은 어디에 있어? 일단 집으로 가십시다. 정말이지요? 이제는 정말로 저를 안 떠날 것이지요. 물론이요. 당신 곁에 딱 붙어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앞장서시오. 좋아요. 부모님도 서방님이 돌아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젊은 처자에게 붙들려 송노는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마침 그녀의 부모님이 밭일을 하러 나가 집 안에는 그녀와 송노 단 둘뿐이어서 기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 그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녀가 부엌으로 가더니 한상 가득 점심을 차려오자 마침 시장하던 송노는 일단 눈치 볼 것 없이 배부터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가 한창 밥상을 비우고 있을 때 나이든 노부부가 집에 들어서며 밥을 먹고 있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서방이 돌아왔어요. 처녀가 노부부에게 다가가서 송노를 자신의 서방이라고 말하자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던 송노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안절부절 못하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송노와 자신의 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노인이 딸에게 심부름 하나를 시켜 밖으로 내보내려고 자신의 딸에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정씨 아줌마네 가서 아비가 아침에 맡겨놓은 짐 좀 찾아오너라. 짐이요, 알겠어요. 대신 서방님이 어디 못 가게 단단히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다. 내 서방이 어디 못 가게 할 테니 어서 다녀오거라. 네. 그녀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사이 노인이 송노를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뉘신지 모르지만 우리 딸 아이 때문에 고생하셨구려. 우리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드시던 것마저 드시오. 노인이 전후 사정도 묻지 않고 송노에게 따뜻하게 말하자 그가 더욱 불편해 안절부절 못하다. 어떻게 처녀를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아이가 오늘은 좋은 분을 만났구려.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딸이 남들과는 많이 다르다오. 노인의 딸은 어려서 돌림병에 걸려 생사가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해 제대로 된 약 한 번 쓰지 못하다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모든 게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건너 마을에 성실한 총각이랑 짝 지어줬는데 우리 사위가 장사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운다오. 그때 저 아이가 지나가는 젊은 사내만 보면 지 서방인 줄 알고 매달리고 난리를 치니 큰일을 겪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오. 다행히 오늘은 마음씨 좋은 분을 만나 이렇게 조용히 넘어갔구려. 사정을 들은 송노는 처녀와 그 가족들이 안쓰러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막상 그들에게 해줄 것은 없고 가지고 있던 소금을 마음껏 내주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소금을 많이 내주면 무엇을 팔려고 하시오? 괜찮습니다. 소금이야 언제든 팔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허허 이렇게 받고만 있어서야 안 되지.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내 한 가지 드릴 게 있으니. 노인이 송노를 기다리게 한 후 뒤뜰로 가더니 잠시 뒤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소금찜을 메고 다니려면 보통 힘들지 않을 텐데 이 나귀를 가져다 쓰시구려. 나이는 좀 들었어도 아직 기운이 쌩쌩해서 소금찜 2-3개 정도는 거뜬히 싣고 다닐게요. 아이고 이런 감 나가는 나귀를 그냥 주시면 어르신은 어찌하시려고요. 걱정 마시오. 이제 나이가 먹어서 농사일도 우리 식구 먹고 살 만큼만 하니 전 녀석을 쓸 일이 없소이다. 우리 집에 있어봐야 밥만 축 내느니 데리고 가서 요긴하게 쓰시오. 이래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망설이는 송노에게 노인이 한사코 나귀를 건네자 송노도 더는 마다하지 못하고 소금찜을 나귀 등에 싣고 처녀의 집을 떠났습니다. 송노는 마지못해 나귀를 받긴 했지만 막상 자신이 메고 다니는 소금찜을 나귀 등에 싣고 다니자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소금찜을 메고 다녀 어깨에 굳은 살이 박히고 늘 허리와 무릎이 쑤셨는데 노인이 준 나귀 덕에 힘들이지 않고 편안히 장사기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송노가 어느 마을에서 장사를 마치고 난 이후 지친 몸을 이끌고 주막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허나 밤이 깊어질 때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주막은커녕 주막 그림자조차 찾기 힘들자 지친 송노가 어느 기와 집 담벼락 밑에 쭈그려 앉아 잠시 쉬어가게 됐습니다. 송노가 담벼락 밑에서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담벼락 너머에서 누군가 그에게 속삭이듯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뭐하다 이렇게 늦은 거예요.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송노가 놀라 주변을 둘러보다 누군가 안간힘을 쓰며 담을 오르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진이 다 빠지겠네. 기다리다 목 빠지겠는데 왜 이리 늦은 거냐고요. 그가 가만히 쳐다보니 웬 젊은 여인이 고개를 담벼락에 내밀고 끙끙거리며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야 찾다 못 찾아서 이리 쉬고 있는 것 아니요. 아니 한두 번 다닌 길도 아닌데 뭘 새삼스레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일단 짐이라도 좀 받아요. 던질 테니 깨지지 않게 잘 받아요. 여인이 하는 소리에 송노는 뭔 영문인지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무슨 일인지 여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여인이 짐을 담 너머로 집어던지자 송노가 잘 받아주었고 조금 있자 그녀가 용을 쓰며 담 위로 올라왔습니다.
멀뚱히 서 있지만 말고 나 좀 받아줘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셔?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어찌 아셨소? 점심부터 굶었더니 숟가락들 힘도 없어. 송로가 여인을 받쳐서 내려서자 그녀가 다그치듯 말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내일부터는 당신한테 사내 진미를 해줄 테니. 그건 그렇고 기껏 구해온 게 말라빠진 낙이에요. 이래서 어디 짐이나 제대로 싣겠어요? 허일해 보여도 이놈이 힘이 보통이 아니오. 소금 5짐도 거뜬히 싣고 다니는데 실하기가 말보다 훨씬 낫다오. 실한 건 자기 주인이랑 똑 닮았네요. 여인이 콧소리를 내며 송로에게 아양 떨듯이 말하자 송로는 굳이 마다하지 않고 여인의 애교를 받아주었습니다. 갈 길이 멀어 걷지는 못하겠어요. 요 나귀 등에 올라타고 가야겠어요. 당신도 같이 타고 가요. 짐이 많아 이 녀석이 버티려나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타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나귀 등에 올라타 마을을 벗어날 때쯤 밤이 깊은 데다 구름까지 달빛을 가려 눈앞에 있는 여인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등이 더 듬직해진 것 같아요. 어찌 이전보다 살도 더 찐 것 같고. 그녀가 손으로 송로의 몸을 더듬으며 장난치듯 말하자 그도 간지럼을 참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이 몸이 타고나길 이런 걸 어찌하겠어? 그보다 너무 더듬지 마시오. 이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 어쩌긴요, 떨어지면 당신을 꼭 붙잡으면 되지요. 여인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송로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떠오르며 달빛이 사방에 비추자 송로에게 장난을 치던 여인이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누구세요? 절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날 좀 놓아주세요. 여인이 송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놀라서 몸부림치다 나귀 등에서 떨어져 버렸고 아프다며 온갖 엄살을 부리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괜찮소. 괜찮긴요. 지금 괜찮아 보여요. 아이고, 온몸이 다 쑤시네. 그건 그렇고 댁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날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요? 난 그저 담벼락 밑에서 쉬다 되게 말만 따랐을 뿐인데. 그건 그렇고 어딘가 낯이 익은데 당신 혹시 소금 장수 아니에요? 맞소, 내가 소금 장수 맞는데 그런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알고 보니 여인은 이 마을의 부잣집에 시집을 온 새 신부였는데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과부가 돼 몇 년을 집안에 갇힌 채로 독수공방하다 집안에서 일하던 젊은 머슴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감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오기로 한 이는 오지 않고 마침 그 시간에 송로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쉬고 있으니 여인이 그를 보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사정을 듣고 있을 때 누군가 두 사람 곁으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어딜 가시는 게요? 가까이 다가온 이를 보니 그가 여인이 기다리고 있던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제야 왔어요? 그게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분은 누구고 어딜 가려는 거요? 한참을 찾아 헤매지 않았소? 그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 여인이 머뭇거리다가 자초지종을 말하였고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려 한 계획이 송로에게 발각되어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 부탁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셔도 오늘 저희를 봤다는 것을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이 송로를 보며 사정하자 그가 그들을 보며 안심하라는 듯 말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일은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송로에게 감사하다며 인사하다 여인이 가져왔던 보따리 중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뭘 또 이런 걸? 송로가 마지못해 여인이 준 보따리를 받아들자 두 사람이 그에게 인사하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던 송로가 갑자기 착잡한 기분이 들어 넋두리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딜 가나 다 제 짝이 있구나. 나만 외로운 기러기 신세일세. 더 늦기 전에 잘 곳이나 찾으러 가자. 쓸쓸하게 마을로 향한 그는 그날 밤 어느 부부의 집에서 묵게 되었고 다음 날 해가 뜨자 출발하기 전 여인이 주었던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보따리 안에는 새 신랑이 입는 사모 관대가 들어있었으며 돈꾸러미 또한 같이 들어있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장가도 못 가는데 새 신랑 옷이나 한번 입어보자. 송노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나귀 등에 실려있던 소금찜을 하룻밤 묵었던 부부에게 모두 나눠주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새 신랑처럼 차려입은 그가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송노는 개의치 않고 모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나귀가 이끄는 대로 길을 떠나갔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어젯밤 여인이 준 재물도 두둑히 있어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돈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욱 가볍고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다 보니 어느 마을 입구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송노가 오는 모습을 보고는 저희들끼리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저기 온다. 어디? 저기 보라고 나귀 등에 타고 있는 게 새 신랑이잖아. 진짜네. 송노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환영해 주더니 나귀를 잡아 끌며 어디론가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새 신랑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소세? 신부 곁으로 가야지. 그나저나 새 신랑이 듣던 것보다 더 듬직하시네. 듣기로는 책만 읽는 새님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장군인 줄 알았구먼. 송노가 어리벙벙한 심정으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자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는 모습을 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 환영해 주었는데 안을 보니 다름 아닌 혼례 준비로 한창인 잔칫집이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는 사실 새 신랑이 아니라 새 신랑 옷만 입은 소금장수라고요. 뒤늦게 사실을 깨달은 송노가 자신을 끌고 온 사람에게 말해보았지만 주변이 너무나 소란스러워 누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곧 그를 혼례식장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쑥스러워하시오. 지금은 그래도 이따 꽃처럼 예쁜 새 신부를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새 신랑이 아니라고요. 그가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잠시 후에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새 신부가 나타나자 송노는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없어지고 넋을 놓고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혼례식이 시작되었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절을 할 때쯤 갑자기 집 앞에서 소란이 일어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혼례식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잠시 후 밖에서 머슴 한 명이 달려와 난감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밖에 새 신랑이라는 사람이 와서 들여보내 달라고 난리치는데 어찌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새 신랑은 이미 와 있는데 또 새 신랑이 왔단 말이냐? 그게 자기가 새 신랑이라고 계속 우기는 통에 쫓아보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은 송노는 머릿속이 아득해지더니 혼례식장을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맞은편에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부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송노를 돌아보았고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송노는 자신이 새 신랑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새 신랑이 될 사람을 확인도 안 하고 아무나 끌고 와. 그게 당연히 새 신랑 옷을 입고 나귀까지 타고 오는데 당연히 새 신랑인 줄 알았죠. 그런 대감님도 저 사람이 진짜 새 신랑인 줄 아셨잖아요. 아 그거야 그러니까. 머슴의 대꾸에 신부 아버지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소란스러웠던 혼례식장도 잠시 후 진짜 새 신랑이 들어와 정리가 된 후에 다시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 송노는 자신이 큰 곤욕을 치를 줄 알았건만 의외로 사랑방으로 안내되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노는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들만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방문이 열리더니 신부의 아버지가 들어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잘못 알고 큰 실례를 범했소이다. 아닙니다. 애초에 이렇게 입고 다닌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그래도 덕분에 큰 탈 없이 무사히 혼례식을 마칠 수 있었어. 일이야 많았지만 이것도 인연이니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아, 예. 뜻하지 않는 신부 아버지의 환대에 송노는 긴장이 풀리며 연거푸 술을 얻어 마셨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신부 아버지가 붉어진 얼굴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장가도 안 가는 사람이 새 신랑 옷은 왜 입고 다닌 것이오? 그것이 신부 아버지의 물음에 송로가 잠시 망설이다. 그간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모든 이야기를 듣던 신부 아버지는 무릎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허허, 이런 기막힌 인연이 있나? 하나의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우리 집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구려. 그게 그렇게 된 건가요? 송로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자 그런 순박한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거하게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흥겹게 잔치를 즐기고 있을 무렵 송로는 조용히 잔칫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나귀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샌가 새 신랑 옷도 벗어버리고 자신의 원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나귀와 함께 마을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생전에 혼례식을 다 치러보고 잔치상까지 거하게 받았으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들어주는 이 하나 없으니 나귀에게 말해보았지만 반응은 없고 멀뚱히 자신만 쳐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소금장수 새 신랑. 그 소리에 송로가 뒤돌아보니 신부의 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리면 어떡하오? 아이고, 힘들다. 그것이 제가 오래 머물면 폐가 될까 싶어 조용히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잠시라도 내 사위가 될 뻔한 인연이었는데 그냥 가면 어찌 되겠소? 신부 아버지의 농에 송로는 멋쩍은 듯 웃음만 보였고 뒤따라온 이가 한 명 있어 자세히 쳐다보니 젊은 처자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소금장수 신랑 인사하구려. 이 아이는 내 조카인 화서요. 알고 보니 내 조카는 새 신랑을 이미 알고 있더구려. 안녕하세요. 몇 해 전에 우리 마을에서 소금을 파실 때 잠깐 뵌 적이 있어요. 그랬나요? 제가 하도 이곳저곳을 다녀서. 쑥스러워하는 두 사람을 보며 신부 아버지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일전에 아주 인심 좋은 소금 장수가 있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새 신랑이더구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중매쟁이가 돼서 두 사람을 맺어주고 싶은데 새 신랑은 어떻게 마음이 있으시오? 예, 그럼 저를 조카분과 맺어주신다고요? 맞소. 왜 내 조카가 마음에 들지 않소? 아니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하시죠. 송로의 말에 처녀도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얼굴이 붉어지며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고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신부 아버지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아직 술이 많이 남았으니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마셔야 되지 않겠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 뒤로 송로와 처녀는 서로가 마음에 들어 좋은 날을 골라 혼례식을 올렸고 송로는 이후로 더는 소금을 팔러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림살이가 넉넉해져 처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오래오래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